본 방송은 영화 강철비에 대한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이미 보셨거나 영화를 보지 않아도 상관없거나 안 보고도 본 척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추천. 추천해. 이 영화 추천합니다. 너무 추천해. 추천. 추천합니다. 주간 영화 보고 시작합니다. 빵빵빵빵. 안녕하세요. 주간 영화 보고예요. 안녕하세요. 응? 목소리가 다르네요. 네. 미선님 안녕하세요. 미모를 담당하고 있는 스카렛입니다. 네, 덕후를 담당하고 있는 더덕후 더덕이고요. 지조를 담당하고 있는 지조입니다. 지조를 담당하는 건 뭔가요? 아무 말. 논계세요? 아무 말이 지조? 있다. 뭐라도 담당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가 좋으면 그만 지조입니다. 지조입니다. 엉망진창이죠. 반가워요. 안녕. 되게 한 주 지났는데 한 주가 아니라 하루가 지난 것 같이 되게 짧게 느껴지네요. 아, 근데 정말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네요. 저번 주에 저희가 이거 세 번째 살인 하고 나서 벌써 이게 강철비를 하게 자기적이라니. 되다니. 되게 자기적이고 발음도 엉망이네. 술 드셨어요? 저번 주에 세 번째 살인하고 술 드셨어요? 술 곧 먹을 예정이라서요. 알겠습니다. 네. 지난 방송 때 지난 방송 때 정말 재밌었죠? 네. 세 번째 저희끼리 살인이요? 재밌었다고요. 네. 세 번째 살인 때요. 이거 못 쓰겠구만. 엉망진창이네요. 네. 저희가 저번 방송 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강철비를 할 예정이고요. 다 보셨죠? 네. 네. 스칼렛님은요? 죄송합니다. 제가 사죄하세요. 살아내느라 바빠서. 사죄하세요? 사죄하세요. 제가 책임지세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영화를 안 보고 강철비 방송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까 멘트 할 때 제일 처음에 뭐라고 하셨죠, 지조님? 보지 않고도 본 척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저가! 아니 이게 무슨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도 아니고 방송을 해야 되는 사람이 저 스칼렛이 보지 않고도 이 영화 강철비를 본 척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은 해보겠으나 전 스포일러 괜찮습니다. 강철비 근데 소문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스크린이 많이 없는 게 너무 아쉬워요 지금. 소문 진짜 좋아요 다들. 소문도 좋고 실제로 본 저희들도 되게 재밌어서 네. 소문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좋은 영화가 너무 많아서 지금 한국 영화 갑자기 많아져가지고 스크린이 강철비를 많이 못 갖는 게 좀 아쉽긴 하네요. 네. 그래도 처음에 개봉했을 때 개봉 첫 주 성적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것도 개봉을 한 주 땡긴 거였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아, 스타워즈랑 뭐 여러 대작들이 같이 있어가지고 신과 함께도 나오고 네. 하니까 한 주. 스타워즈랑 같이 개봉했죠. 잘못- 강철비가. 신과 함께라는 대작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앞당긴 걸로 알고 있는데 잘했죠. 네, 잘했어요. 스타워즈랑 싸워가지고 이겼죠 거의. 네. 근데 이제 그 시즌이 좀 애매하기도 하고 또 파일을 나누기에는 영화들이 다 너무 큰 영화들이 많다 보니까 뒤에 가서 지금 조금 부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1987도 또 좋다고 있죠. 많이 하고 네, 이제 신과 함께도 나쁘지 않아가지고 네. 강철비가 생각보다는 더 많이 또 두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영화가 좋으면 또 예, 뭐 오래오래 남다가 또 관이 더 열릴 수도 있나? 그거는 정말 두고 봐야 되겠지만 영화 안 봐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좋은 리스너로 듣겠습니다. 어떤 영화인가요? 이 영화는 일단 감독 감독이 양우석 감독님이에요. 변호인으로 유명하신. 두 번째 작품인 거죠. 네. 그리고 이 강철비가 원작이 이제 스틸레인이라는 웹툰 원작인데 이 원작의 이제 스토리 작가가 양우석 감독님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쓴 작품이니까 본인이 더 잘 영화화했을 거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영화도 되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이게 제작비가 좀 커요. 157억. 근데 우와. 한국 영화 치고는 큰 거죠. 순제 작비가? 일단 알려진 제작비는 그래요. 모르겠어요. P&A가 더해지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정우성, 곽도원 이런 배우들이 굉장한 배우들이 나오죠. 뭐 김갑수님도 나오잖아요. 네, 네. 나와요. 나오죠. 맞아요. 되게 좋은 영화고 잘 만든 영화인데 손익분기점이 이제 440만 명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이제 것이 있고 또 겉가지. 이제 겉가지가 있고요. 겉가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화의 속을 얘기하자면은 줄거리를 얘기하자면 속사정을 얘기해 봅시다. 속까지. 지존이? 속까지를 얘기해 보자면 이것도 간단하게 갈게요. 네. 강철비는 북한과 남한에서 시작이 되는데 북한에서 쿠데타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왜 여기까지? 응? 이거 알아요? 아니요 모르는데요. 잠깐 이거 그러면 하지 지금 마. 지금 나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스카이님 내가 왔어요? 오게 된 거야. 이 노래 저희가 제목이 아는 쿠데타야. 쿠데타는 지드래곤의 쿠데타밖에 없는데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지드래곤 쿠데타 몰라요? 네. 아니 강철비 봤는데 몰라? 멘붕. 거기 나와요? 강철비에 나오는 노래들 2개 있잖아요. 삐딱하기랑 그게 앨범이 쿠데타예요? 네. 저는 보통 몰랐어? 이제 죄송하지만 G 드래곤님의 팬이 아니라 G-Dragon. G-Dragon. G 드래곤. GD 저는 GD 동물. GD라는 분 얘기 들어보면 GD라는 G 드래곤을 G 드래곤이라고 발음했다는 미국 교포의 글이 자꾸 생각나가지고 네. 이분 음악은 좀 듣긴 하는데 앨범에 대해서는 잘 몰라가지고 팬이 아니어서 제가 또 지드래곤도 한 좋아함 해가지고 아, 정말? 안 좋아하는 애가 누구예요? 저요? 그건 보통 우리가 더덕한테 물어보는 건데 왜 더덕이 지조한테 물어보죠? 아이돌이라도 맡겨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아이돌은 앨범 제가- 제목이 구테타였구나. 네, 구테타. 쿠데타. 구테타나 구테타. 여기서 나이가 나오나요? 약간 네. 구타하는 느낌. 나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구테타 하니까 되게 아저씨 같네요. 네. 약간 나, 때리는 내가 느낌. 구테타. 저희 방송 접을까요? 방송 접자. 근데 이런 개그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여기 강철비에 아재 개그? 아재 개그 네. 엄청 오, 나와요 보고 진짜. 싶어. 지금 막 뭐 하려고 했는데 해요. 안 되겠다. 드립해요. 이거 스포일러 방송인데. 좀 덜 살찐 사람들이 사는 서울의 동네는? 좀 덜 살찐 사람들이 사는 서울의 동네 뭔데요? 반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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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이거 취향 저격이네. 이거 엄청 나와 이런 거. 네. 반포동. 또 해줘, 또 네. 해줘. 또 해줘. 엄청 살찐 사람들이 사는 동네는? 뭐야? 개포동. 곽도원이 대박이다. 이분을 만나셔야 되겠어요. 곽도원 곽도원이네. 배우님은 스칼렛님이랑 결혼해야 되겠어요. 대박이네. 아직 결혼 안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개포동이요? 너무 좋아하시는데? 재밌다. 나 이런 개그 진짜 너무 좋아해가지고. 엄청나네. 강철비 4점 주실 분이네요. 4점이라뇨. 5.5점. 4.5. 띵짝띵짝. 4.5. 띵짝. 띵작 저 이거 오늘 방송 끝나고 바로 봅니다. 네, 봐주세요. 장난 아니네요. 아 재밌네요. 저는 되게 진지한 영화인 줄 알았더니 뭐 북한 나오고 솔직히 진짜 영화 맞아요? 진지해요. 진지한데. 트레일러가 너무 재미가 네. 없어가지고 트레일러 보셨어요? 트레일러 봤어요. 아. 극장에 가서 영화 보는데 앞에 나와서 봤는데 저도 그렇게 봤었어요. 예, 극장에 가서 보는데 뭐 앞에 트레일러가 나와서 그렇게 본 거였거든요. 근데 그냥 그렇고 그런 한국 영화인 줄 알았어요. 첩보 나오고 뭐 이런 영화 우리가 한두 개 본 거 아니잖아요. 네. 액션에 북한 나오고. 요즘 이상하게 추석 설날 때만 되면 그런 영화 꼭 나오더라고요. 그럼요. 의형제가 약간 시작의 그거였던 것 같고 공조도 올해 맞아, 추석이었잖아요. 예. 끝도 없어. 근데 보면 다 분위기가 비슷하잖아요. 예. 남한에 뭐 남자 둘 셋 나오고. 네. 친구. 나오고 북한에서 뭐 미션 때문에 남한에 첩보. 내려와가지고 네. 하는데 둘이 의리가 생기고. 네, 우정이 생기고 결국에는 이제 떨어져서 다시 살게 되지만 뭐 서로에 대한 우정을 계속 하게 되고 어떤 식으로든 JSA 같은 느낌. 강철비 같은데요? 근데 강철비는 조금 달라요. 좀 달라요. 네. 강철비는 다르다. 에이구. 그런 것까지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가 또 있는데 또 다른 내용을 더 많이 보여주고 있고 속사정이 또 있군요. 네. 얘기해봐요. 그래서 뭐- 얘기를 다시 시작해보자면 죄송합니다. 쿠데타에서 넘어가져서
그래서 쿠데타가 발생하여 제발 이후 쿠데타 이후로 좀 발생하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북한 1호를 못 죽여가지고 첫 문장에서 한 줄을 못 읽었네. 한 줄을 못 읽어, 한 줄을. 반문장. 북한에서 쿠데타가 발생을 해서 북한 1호가 북한 1호가 치명상을 수령. 있습니다. 네. 네. 땡땡땡 김정은. 수령님. 김정은 네. 왜 땡땡땡인가요? 감찰당할까봐. 국방위원장. 감찰당할까봐. 김정은. 북한에서 쿠데타. 아, 오늘 줄거리는 아프신 지조님을 대신해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서 쿠데타가 발생하여 북한 1호, 지금 북방위원장님 계시죠?는 치명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북한 특수부 은퇴 요원인 엄철우, 여기서 정우성 님이 역할을 맡았거든요. 는 북한 정찰총국장 리태한이 내린 어떤 미션을 수행하려고 행사에 참여했다가 다친 북한 1호를 발견하고 같이 남한으로 내려와요. 이게 남한으로 내려오는데 과정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북한 1호를 암살하려고 나왔던 그 군대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쫓아오기 때문에 이 장소가 개성 공장이 있는 데였거든요. 그래서 개성 공장이 있는 데에서 대피를 하다 보니까 남한으로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이 북한은 대한민국과 미군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해요. 왜냐하면 이 총격 과정에서 남한이 북한의 1호를 공격한 것처럼 보이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핑계로 우리의 뭐 수령님을 공격하다니 남한에 선전포고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그리고 남한은 이거에 맞서서 이제 계엄령을 선포해요. 그리고 북한 1호가 남한으로 내려왔다는 정보를 입수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이제 곽철우라는 역할이 나오는데 이분은 이제 곽도원님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전쟁을 막기 위해서 엄철우, 정우성이랑 이제 은밀하게 접근을 시도를 하는 그러면서 이제 이루어지는 상황을 이제 보여준 영화인데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영화를 보면서 느낀 거는 한국에서 전쟁이 난다면 약간 이런 느낌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현실적인. 또 배경이 되게 근미래예요. 그리고 개봉 시기랑 되게 비슷한 계절? 그때 크리스마스쯤이거든요. 영화상의 영화상의 배경도? 배경이. 네. 네. 그리고 대통령이 현 대통령이 있고 대통령 당선자가 같이 나와요. 그래서 원래대로였다면 이제 지금이네. 예. 원래 지금 대선이니까. 네, 네. 원래 12월 21일인가가 네네네네. 대선 날이잖아요. 오. 그거에 맞춘 거였죠. 잠깐 이입해서 봤을 수도 있겠다. 네. 네. 근데 원래대로였다면. 역사가 바뀌는 바람에. 네. 근데 마침 또 비슷하게 됐어요. 아, 그렇죠. 네. 그런 배경 같은 것들을 보면 그 음. 대통령 당선자의 방 같은 것들을 보면 슬로건들이 좀 써 있거든요. 네. 그게 약간 행동하는 양심. 현재 대통령의 슬로건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고 그 캐릭터의 캐릭터성도 되게 현재 문재인 대통령을 연상시키는 그런 게 있어서 그리고 이제 뭐 정치 방향이라든지 대북 정책 이런 것도 좀 비슷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이입해서 봤고 또 이걸 보니까 이제 한국 정치에 대해서 또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영화의 정말 장점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뭐 공조라든지 의형제라든지 이런 북한 남한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은 이 체제라든지 아니면 전쟁 같은 사실 북한이랑 관련됐을 때는 이게 더 먼저인데 핵 이런 거가 네. 근데 그런 얘기는 다 빼고 그냥 이 북한 사람 한 명과 남한 사람 한 명의 우정 이것만 보여주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쉬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정말 다른 사람들이 약간 엄두도 못 내는 내용을 꺼내기 너무 무거우니까 영화가 망쳐질까 봐 두려워서 못하는 거를 돌직구로 던진단 말이에요. 되게 묵직했어요. 네. 연출 스타일이. 아, 그래요? 약간 발칙한 영화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게 변호인하고 같은 감독이잖아요. 네. 그거에 뭐 연장선이라던가 뭔가 엮임이 느껴져요. 저는 못 느꼈어요. 저도 별로 못 느꼈어요. 뭐 그분의 정치 방향성 이런 거를 저는 별로 이렇게 차치해놓고 어떤지도 모르고 그런 걸 생각해도 이거는 이제 완전 다른 영화고 연출 스타일이라던가. 그런 건 있어요. 되게 쫄깃쫄깃하게 만드시잖아요. 약간 긴장감을 주고 캐릭터들도 되게 캐릭터가 세밀하게 살아있죠. 그려있죠. 네. 네. 정말 이 세상에 있을 것 같은 네, 그런 캐릭터가 사람처럼 살아있죠. 나오잖아요. 그리고 뭔가 방금 우리가 했던 그 어이없는 개그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굳이 말하자면 연결성인 것 같아요. 대사를 잘 쓰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군더더기 없이 잘 쓰는 편이고 말이 너무 많은 것도 아니고
또 아재 개그가 촌스럽지도 않고. 네. 네. 그런 아재 개그를 하는 것도 어떤 감독들은 너무 이걸 던지면서 막 웃기지 막 이런 웃기지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이렇게 재밌다 뭐 이런 거 맞아요. 아니면 순수함을 보여준다든지 막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걸 던지는 분위기도 그렇게 막 억지스럽게 연출하지 않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그 느낌 있잖아요. 그게 웰메이드 좀 영화 아, 네, 확실히 네. 웰메이드라고 생각해요. 지루하지도 않았어요. 아, 시간 가는지 러닝 몰랐어요. 타임이 길어요. 네, 몇 분이죠? 139분 그 네. 정도였던 것 2시간 넘으면 같은데. 약간 긴 걸로 느껴지니까. 근데 시계 볼 생각 진짜 하나도 안 났고 길다는 느낌도 별로 없었고 되게 속도감도 적당하고요. 너무 빠르지도 않고 너무 빠르면 좀 어른들이 못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없었던 것 같고 또 음악도 좋았다면서요. 네, 아, 저는 음악도 네네네네. 되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네, 적절했어요. 어떤 테마의 음악으로 둥둥둥둥둥 하면서 가는 게 있거든요. 둥둥둥둥. 근데 그거를 이렇게 변주하면서 쭉쭉 보여주는데 적재적소에 잘 썼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막 촌스럽지도 않았어요. 막 어떤 영화들은 한국 영화들이 조금 음악을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지 않는데 너무 비장한 노래 들어가면 약간 곤란할 때 있잖아요. 네. 왜 이렇게 비장하지? 이런 거 아닌데 맞아요. 이런 건 있는데 그렇게 비장하지도 않고 맞아요. 적당히 분위기 까는 정도 거슬리지 않게. 또 메인 테마곡으로 메인 테마곡이라고 네. 해야 되나요? 네. 메인 테마곡으로 나오는 지드래곤 노래가 있어요. 그 메인 테마. 메인 테마곡 저한테 메인 삐딱하게. 테마곡이야. 삐딱하게인데 이게 그 영원한 건 절대 없어. 변하겠지. 이유도 그 없어. 엄처로 동무의 따님께서 어린 따님께서 지디 동무를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빠가 엄처로 씨가 정우성 씨가 그 딸한테. 네, 남쪽의 철우를 만나러 와가지고 지디 동무라는 애를 우리 딸이 좋아하는데 걔 유명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박철우가 노래를 딱 틀면서 막 차에서 노래 부르면서 막 달린단 말이에요. 춤춰요. 네, 춤추면서 되게 신나게. 근데 가는 곳이 어디냐면은 남북한 그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저희 전쟁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건지 이거를 논의하는 그런 장소로 가는데 그렇게 노래를 대사가 들으면서 막 춤을 영원한 추니까 건 근데 절대 그런 없어. 게 촌스럽지 않다는 거죠. 네. 어떻게 다행이네. 보면 촌스럽게 다가갈 수도 있는데 전 약간 좀 별로였는데 아. 근데 그래도 일반적인 한국 영화보다는 덜 촌스럽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한국 영화 안티라 가지고 저도 별로 안 근데 좋아하는데. 한국 영화가 그런 식으로 튀는 장면이 참 많아요. 이거 개그에 대한 강압이 너무 심해가지고 네. 웃긴 장면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상한 개그 아닌 개그들 중간중간에 웃기지 하는 게 있어서 막 톤 깨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 코미디가 희로애락을 어렵죠. 어떻게든 어렵지. 넣으려고 이거 이거 로, 이거 이거 락 이런 식으로 부분에 이건 울고 이건 웃기고 이렇게 나 저거 하는 게 되게 있단 명언이다. 말이에요. 이거 이거 노, 이거 이거 락. 나는 그렇게 키랑 로만 하지 갈 줄 않았어요. 알았는데 끝까지 다 한다. 그거를 잘 안 썼어요. 그거대로 안 했어요. 음. 그러니까 저는 물론 보다 운 장면이 있긴 있었는데 엄마가 약간 엄마랑 봤거든요. 저는 엄마가 옆에서 너 왜 울어? 진짜 어디서 울었어요? 나 또 궁금해지네요. 더덕님은 그냥 다 오니까요. 더덕님은 뭐 아무거나 정우성이 하는 것 같아. 잘 지내라고 할 때. 너 아. 잘 지내니? 아니, 아니면 아니. 헤어질 때? 아니 잘 지내? 새벽 2시. 잘 지내라고 하면서 구남친. 잘 지내라고 하면서 이제 세상을 떠날 때. 희노애락에 되게 잘 놀아나는 사람이에요. 잘 보면. 그럼요. 저분은 네. 이게 뭐 막 울기 위해서 영화 보시는 분이잖아요. 더덕님은. 저랑 미선 씨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고요. crying for. 그렇습니다. 예, 이 영화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좌파든 우파든 이런 표현 사실 웃긴데 보수적인 분이시든 뭐 진보적인 분이시든 저는 꼭 보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왜 우리가 이제 현 세상을 살면서 막 북한과의 그런 관계 이런 거뿐만이 아니라 국제 정세 이런 거에도 사실 신경을 안 쓸 때가 많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약간 영화로 엔터테인한 방법으로 이거에 대한 메시지를 줬다는 점에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그게 제가 영화가 가지는 최대 강점이라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그냥 뉴스로만 보면은 사실 맨날 듣던 소리 또 듣는다 하고 지겨워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뭐 별로 뭐 그놈이지 이런 마인드도 있고. 근데 이거를 영화라는 어떤 그걸 통해서 보니까 오히려 더 되게 와닿기도 하고 좋더라고요. 근데 북한이 어떤 식으로 그려지나요? 보통 북한이 아예 악이던가
아니면 네. 불쌍하던가 아니면은 뭐 약간 종잡을 수 없는 네. 이런 식으로 많이 그려지잖아요. 맞아요. 근데 거기서는 북한이 딱히 잣대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판단하지 않았어요. 이게 되게 이입이 잘 됐던 이유가 정말 뉴스에서나 볼 것 같은 북한 그대로였어요. 딱 그 그냥 우리가 행동하는 보여주는 것도. 그대로. 네. 그러니까 정말 그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고 막 계엄령이 선포되고 사람들이 막 보이는 행동들 막 이런 것도 정말 요즘에 우리들도 뭐 북한이 도발을 하고 이랬을 때 사람들이 뭐 말로는 뉴스로는 막 난리를 쳐도 일상생활을 그냥 살잖아요. 그쵸. 또 근데 그러지 뭐 이러면서. 네, 그 장면 안에서도 영화 안에서도 막 전쟁 나서 계엄령이 선포돼도 크리스마스니까 사람들이 막 약속 있어서 만나고 카페에서 커피 마시고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게 되게 근데 사실적이다.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가 곽철우 그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인 곽철우였고 그 사람이 이제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이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사실 그냥 맥주집에 앉아가지고 미국 쪽 CIA 대표랑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대화를 나누는 건데 그런 대화 한마디 한마디가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에서 되게 현실성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 뭐 엄철우는 제가 뭐 북한을 상황을 잘 몰라서 모르겠지만 곽철우 우리 곽도원 배우가 진짜로 그냥 청와대에서 일하는 평범한 아저씨 있잖아요. 잠깐 둘 다 철우네요. 네. 그래서 네. 스틸레인이에요? 아니 설마? 그것도 철 있고 우? 그냥 둘이 강철비. 네, 실제 이름이 뜻이 그렇진 않고 우가 네. 이제 그런 뜻은 아니고 아니 다행이네요. 네. 둘이 한자 달라요. 그걸 통해서 어떤 공통점을 찾는 네. 그런 것도 있어요. 아, 남쪽 철우, 남쪽 북쪽 북쪽인데 서로 이름도 같고 엄마 나도 딸이 있고 얘도 딸이 있고 이런 어떤 그런 공통점이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친해진 것도 있고 둘이 뭐 그렇죠. 왜냐면 솔직히 북한 사람이고 남한 사람인데 적인데 갑자기 만났을 때 바로 이렇게 우정을 쌓는다는 거 되게 웃긴 일이잖아요. 너무 억지스럽기도 하고 이름이 그렇죠. 똑같은 게 가장 편하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뭐 딸도 있고 이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조금 의식이 생기는 게 있고 공통적인 수들을 통해서 왜 강철비인가요? 그거는 제가 모르겠네요. 근데 근데 이제 그게 제가 언뜻 듣기로는 무기 중에 하나가 약간 별명처럼 부르는 게 강철비래요. 그래서 그 무기를 작동을 시키면 그게 공중에서 분해가 돼서 여러 개의 비처럼 비 같은 그런 총알 같은 것들로 날아간대요. 그래서 강철비라고. 웹툰 안 보셨어요? 전 보다 말아가지고 저는 안 봤어요. 아직 연재 중인가요? 아 이건 완결이 이미 났던 거였고 예전에 났고 네. 요새 다시 나오고 있더라고요. 약간 브랜드 웹툰 스타일로 뭐 이렇게 개봉하면 그거에 맞춰서 이벤트식으로 하는 다음에서? 네. 네. 저도 이거 웹툰도 안 봤어가지고 처음에 감독이 양우석 감독님이라 그래서 좀 놀랬었어요. 어떤 면에서 놀라셨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도 공존이 뭐니 이런 영화처럼 그렇고 그런 북한 나오고 한국 나오고 잘생긴 애 하나 나오고 웃긴 영화겠지 액션 영화겠지 해서 그냥 당연히 패스하는 영화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변호인 감독의 두 번째 영화고 이 사람이 웹툰까지 했던 그런 원작까지. 네, 원작까지 있는 콘텐츠라는 걸 알고 나서는 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아직 안 봤네요. 훌륭한 행보고요. 영원한 건 절대 없어. 영화 본 사람 같아. 진짜로. 정말. 훌륭한 방송이네요. 보지 않고도 본 척 하시는 분. 방송인 스칼렛입니다. 근데 왜 북한 요원들이 항상 잘생겼을까? 진짜 북한 사람 잘생긴 거 그것도 아닐까요? 보면은 너무 되게 기대된다. 선입견 아닐까? 통일했으면 좋겠다. 쉬리 때는 누구였었죠? 쉬리 때도 북한 남한 이렇게 나왔잖아요. 뭔가 언제서부턴가 이렇게 약간 공식화 됐어요. 맞아. 보면은- 이병헌이 어디였지? 네? 아, 그 쉬리가 아니라 JSA에서 이병헌이 JS에서는 송강호가 북한이었고. 네, 알았어. 그러니까 그런 식의 내용 영화는 되게 많았고 그동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양호석 감독이 그걸 노린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정말 뻔한 그런 뭐 북한 달고 남한 다른. 친구 되고 뭐 이런 식의 그걸 하지만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속임수고 진짜 얘기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게 나오는 느낌. 진짜 북한뿐만이 아니라 세계 정세에 대한 스토리 이런 게 좀 들어가 있어요. 뭐 일본이나 중국과의 관계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미국과의 관계라든지. 그 나라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네. 사실은 그 나라들이 이 나라를 더 좋아한다 이런 것들도 같이 나오고 제 생각에는 양호석 감독님이 약간 톰 후퍼 같은 느낌일 것 같아요. 그 감독님의 성향이나 글쓰나 시나리오나 이런 게 톰 후퍼 그 킹스 스피치 네네네 했던 좋아하시는 네, 제가 좋아하는 레미제라블 킹스 스피치 이 감독님이랑 좀 비슷한
과가 아닐까. 뭐 데이비 핀처도 있고 뭐 웨스 앤더슨도 있고 여러 감독들이 있다면 그러니까 약간 정석으로 네. 예, 캐릭터 살리고 시나리오 위주로 하면서 빈 곳 없는 그러면서 엔터테이닝한데 대중적인 진짜 보신 분 같아요. 이런 영화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지 않을까? 네. 저는 그런 약간 변호인을 했기 때문에 그쵸. 이 영화도 되게 좌파적으로 그러니까 좀 메시지가 그런 네, 메시지가 그렇게 있는 흐르는 게 아닌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오히려 절대 그렇지 않았어서 네.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균형감이 있었고 네. 되게 뚝심이 있었어요. 사실은 연출이. 변호인도 좌파 뭐 이런 영화가 근데 절대로 그렇게 아니에요. 낙인 찍혔죠. 왜냐면은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예, 그런 거지. 그분이 네, 그분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래서 그랬던 거지. 그건 사실 그거 영화적으로 그냥 만들었던 영화였던 네, 거고.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고 다. 네,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고 맞아요. 변호인 이제 마지막에 끝날 때 변호사들이 다 일어나는 장면 있잖아요. 네. 이름 부를 때, 이름 네, 부를 네, 때 네, 예, 이런. 예, 그 장면을 위해서 아, 만들었던 뭐 그런 영화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굉장히 영화적으로 접근했을 것 같아요. 이게 네. 양우석 감독 자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만나봐야 알겠지만 감독님 자체가 난 노무현이 너무 좋아서 이 영화를 꼭 만들어야 돼 절대. 이러지 않았을 것 같고 네. 예, 그냥 그런 스토리가 있고 먹잇감이 있어서 접근 아닌 접근으로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근데 또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보통은 그냥 명작을 만드는 대신에 약간 자기의 목소리는 조금 흐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 감독은 뭐라 해야 되지? 되게 정면 돌파로 보여주고 약간 날카롭다 느껴질 정도로 맞아요. 그러니까 재미로서만 엔터테인적으로서만 보여주는 감독들도 많잖아요. 어떤 소재를 갖고 근데 그 안에서도 목소리는 꼭 있기 때문에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한국 영화들 요즘 나오는 영화들은 사실 목소리를 잘 안 내잖아요. 감독들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눈치를 봐요, 뭐였는지를. 눈치를. 예, 뭐 제작사 눈치도 있고 뭐 대중 눈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영화 자체는 재미있는데 보고 나와서 솔직히 할 말이 없죠. 왜냐면은 주제의식이라는 건 사실 없는 영화니까 뭐 굳이 비판하려는 건 아니지만 뭐 범죄도시 같은 영화도 보면은 재밌긴 하지만 나왔을 때 그럼 뭐 조선족이 요새 나쁘다? 다 이게 하려고 한 얘기인가? 한국 약간 영화들이 이런 거죠. 아예 돈 되는 영화거나 네, 아니면 아예 뭐 아트 영화거나 네, 그러니까 자기 감독 원맨 위주로 가는 아트 영화거나 근데 감독님 같은 경우는 첫 영화부터 천만을 해버린 그쵸. 감독이니까 보이스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태로 시작하지 않았을까. 네. 저는 그래서 다음 작품도 너무 기대되고 양우석 감독님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 영화가 설령 흥행하진 못하더라도 이 감독님이 같이 영화를 만들게 될 제작사가 부러워요. 제작사 혹은 투자배급사가. 어떤 영화를 찍든 허투루 만들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 뭐 대중적으로 재미적으로도 그렇고 메시지적으로도 너무 좋기 때문에 팬이 되셨네. 네, 저는 사실 믿음이 변호인을 좋아하긴 했는데 변호인의 그렇게 막 감독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생각이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까지 보고 나니까 아 감독이 진짜 잘 찍는구나 이게 좀 느껴졌어요. 그분이 원래 영화를 하던 사람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무슨 CG 회사에서 있었고 그리고 웹툰 하셨고 네. 스토리보드도 작업 많이 하셨던 네. 걸로 알고 있고 어쨌든 영화판에서 영화를 계속 하시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제 변호인이라는 아이템이 있었고 그걸 영화하자 해서 어쩌다 보니까 영화에 나왔었고 대박 났었고 계속 잘 만드셨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 영화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별점 얘기해 볼까요?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해서 사실 더 하고 싶은 얘기가 많기는 한데 일단은 영화의 별점과 평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조님? 네, 저는 별점을 4점 줬어요. 저 되게 재밌게 봤기 때문에 4점을 줬고 저의 별점은 4점이라면서요. 저의 평은 정신이 약에 취하셨네. 저의 영화평은 한국형 심파 노선을 타지 않는 뚝심 있는 연출입니다. 아까 더덕님이 말씀하신 대로 감독이 연출을 되게 잘 짜임새 있고 스피드하게 잘 하면서도 자기 목소리를 끝까지 냈었고 또 중간에 심파로 이용할 만한 요소들이 있어요. 뭐 딸이 있다던가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같은 민족 이런 것들이 좀 심파 노선을 탈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거 심판에 이거 한국형 뭐네라고 제가 프레임을 씌울 수 없을 정도로 되게 현실감 있고 적당한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평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공감되네요. 아, 그러니까 묻어가지 마요.
어디 묻어가려고 지금. 그러니까 울만한 장면들을 막 길게 잡고 이러진 않으니까 그게 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운 사람 더덕. 네. 저는 4점이고요. 평은 양우석 감독은 내가 가장 싫어하는 소재를 갖고도 내가 가장 좋아할 만한 영화를 만들어내는 믿음직한 감독이 되었다. 믿음직한 감독이라니까 키운 사람 같네. 제작자인 줄, 제작자인 제가 줄. 키웠습니다. 너는 믿음직해졌다. 널 변호인을 믿을 수 시사회로 봤었거든요. 어. 그때는 이렇게 물론 엄청 재밌게 봤지만 기대를 막 하진 않았었는데 이제 감독님의 어떤 밸류가 생겼네요. 밸류가 생긴 것 같아요. 저 안에서는. 재밌겠다. 네. 강철비 원래 당연히 보려고 했지만 어떻게 지금 영화도 너무 많고 밀리고 밀려서 아직 못 봤는데 꼭 봐야겠네요. 네. 약간 오늘 방송은 스칼렛 대상 영업 방송 같네요. 저는 이미 영업 당해 있던 상태긴 했지만 네. 한 번 더욱더 보고 두 보도록. 번 봐야 되게. 예. 그래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저 원래 영화를 재밌게 보니까 잘 네. 좋아하실 거예요. 네, 재밌어 할 것 같아요. 좋아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강철비 같은 경우는 다른 팟캐스트나 방송들에서 굉장히 많이 네. 다룰 것 같다는 생각도 또 들고요. 네, 네. 네. 재밌게 보고 제가 다음 주에 꼭 평을 말해주세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막 울고 있을 수도 있어. 방송 시작하자마자 강철비 대박 막 이러면서 막 와가지고. 네. 다음 주 영화 얘기하고 그럼. 네. 다음 주 영화는 신과 함께입니다. 휴.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뭐 영화의 좋고 나쁨 이런 걸 떠나서 약간 혁신적인 영화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한국에서 워낙 판타지 영화 종류가 없고 또 이제 시리즈화 되기 시작하는 영화라서 제작비도 어마어마하고. 진짜 어마어마하고 되게 특이한 포맷으로 찍었고요. 네, 네. 2편 다 찍었죠 또. 네, 신기했어요. 네, 그리고 그렇게 잘 나가던 웹툰을 그렇게까지 만들 수 있을까라는 근데 잘 되고. 네. 그렇죠. 저는 진짜 입이 근질근질하네요. 저는 요거 개봉 전에 시사회로 봐가지고 좀 어머. 일찍 엄청 빨리 봤거든요. 봤네요. 그래서 저의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두 분이 미선님도 보면 좋겠네요. 세 분께서 영화를 보시고 미선님이 저랑- 신선하겠다.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저랑 얘기를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아요. 우리 아직 미국에서 돌아오지 못한 미선님. 네. 되게 오래 진짜로 가셨네요. 이대로 네. 미국 선비가 되어버리는 건 아닌지. 안돼 돌아와. 올 거예요. 올 거예요. 저희가 이번 주에는 각자 연말이고 했어가지고 좀 바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 영화 강철비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각자 즐긴 콘텐츠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각자 연말과 신년 분위기를 즐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송 아마 엄청 짧아질 것 같네요. 그러네요. 미선님 돌아와. 미선님이 돌아오시면은 다시 길어진 포맷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주간 영화 보고는 이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바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